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 시절 67번째 이야기. 연대 정훈과 파견 생활. 8. 그 밖의 추억들. 본래 일주일 예정이었던 파견 생활이 갑작스런 신임연대장의 초도순 씨와 더불어 뜻하지 않게 연장되어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내게 행운이었습니다. 자대에서의 생활과 정훈과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였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군대 생활하는 곳도 있구나 싶은 생각에 연본 참모부에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식사였습니다. 자대에서 매일 매 끼니마다 배고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절실히 다가온 부러움이었습니다. 참모부는 연대 수송부 내무반 옆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을 자유배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먹고 싶을 만큼 양껏 밥을 퍼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반찬과 국은 취사병이 배식해 주었는데 그것도 정량에 준해서 주었기 때문에 늘 넉넉한 반찬과 건더기가 있는 국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자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부러운 것이 있다면 연대 본부에는 수선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선실은 수송부로 넘어가는 고개 마루턱 좌측에 있었는데 군복이 뜯어지거나 또는 수선이 필요하면 우리가 직접 바늘로 꿰매지 않고 수선실에 갖다 맡기면 재봉틀로 수선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나 같은 쫄병의 파견병 주제로는 직접 갖다 맡기기 어렵지만 최상병이나 기밀병 옷을 맡길 때 함께 보내면 말끔하게 수선해서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사회에서의 세탁소처럼 다림질까지 싹 해서 가져올 때는 이곳이 군대가 맞는가 싶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정말 말뚝박고 장기 복무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견 생활 열흘이 넘어가면서 한간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연대장실과 BOQ에 게시할 붓글씨 글을 서너 장 쓰면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는 것이 시간이었고 그 시간에 편지도 엄청 쓰고 정훈과 자료실에 있는 책들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정훈과장이나 사진병인 최상병, 정훈병 기밀병은 자기들 업무만 신경 쓸 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만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어색했습니다. 자대에서는 눈만 돌려도 고참들의 참견과 질책이 쏟아지는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정훈과의 그런 분위기가 편해졌고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정훈과 업무를 파악해서 어떤 때는 방송도 조작하고 사무실 심부름도 하고 전화도 받았습니다. 정훈과에서 내보내는 방송은 새벽 6시 기상나팔을 시작으로 오전 8시 교육집합 나팔, 오전 11시 50분 오전 교육 종료 나팔, 그리고 낮 12시부터 1시까지 중식시간 음악방송, 오후 1시 오후 교육 집합 나팔, 오후 4시 50분 오후 교육 종료 나팔, 그리고 밤 10시 취침 나팔 등 고정방송이 있었고 때때로 정훈 교육 테이프를 틀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보내는 방송은 유선을 통해 각 대대에 설치된 스피커로 동시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심부름은 연대 행정반 수발기에서 편지를 찾아오는 일과 기타 참모부 부서를 돌며 정훈과장이 지시하는 심부름을 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대 CP 요원들과 면식을 익힐 수 있었고 때론 농담처럼 그대로 정훈과에 눌러있으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뚝뚝한 성격의 기밀병보다는 농담도 잘하고 잘 어울려주는 내가 그들에게는 편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는 주로 받는 쪽이었지만 가끔 기밀병이 없을 때에는 내가 걸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 통신보안 39번 윤일병입니다 하거나
통신보안 정훈과 윤일병입니다 하고 용건을 듣고 메모했다 전해주면 되었지만 전화를 걸 때는 다소 복잡했습니다. 한 번은 정훈 과장이 김일병을 찾는데 대대에 간다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대대에 있는지 알 수 없어서 통신보안 독수리, 통신보안 진격, 통신보안 통일하며 전화기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교환대에서 교환병이 대뜸 물었습니다. 야, 너 누구야? 나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파견 나온 주제에 그것도 고참일 가능성이 높은 교환병에게 거의 반말조로 계속 서너 군데나 전화를 대달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예, 정훈과 윤일병입니다. 정훈과 윤일병이 누구야? 그런 사람이 있어? 예, 파견 근무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자 교환병은 마치 형이 동생을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사회에서 전화 걸 때도 예의를 지켜야 하지만 군대에서도 전화 에티켓이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구 반말해서 되겠어? 2일 후부터 나는 전화 걸 때 꼭 수고하십니다 라는 인사를 덧붙였습니다. 보통 딸딸이라고 부르는 TA1 전화기는 벨소리가 딸딸딸하고 울리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었습니다. 전화 수화기를 들고 손잡이를 두어 번 돌리면 연본 교환대가 나왔습니다. 통신보안 독수리. 수고하십니다. 통일 통신보안. 통일은 당시 3대대의 통신약호였습니다. 잠시 후 3대대 교환병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통신보안 통일. 수고하십니다. 11번 통신보안. 유선통신망은 중대 행정반이 최종제였습니다. 각 소대는 전달이나 기타 방법으로 연락이 가능할 뿐이었지요. 40여 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이지요. 모든 통화는 감청되고 보안상 위배되는 내용은 체크되었다가 그에 합당한 벌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교환대에서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정훈과에서 경험해본 생활은 자대 소총중대에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것이었고 당시 유행하던 군대는 줄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다가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